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4일 화요일 밤 8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이고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정시는 두 번의 개장이 있었고 오늘 밤에 세 번째 펼쳐집니다. 이틀 동안 글로벌 정치가 되게 좋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지난 주말의 미정시 글로벌 정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그래도 지금 막 오신 분이 계실 테니까 지금 뭐 주말 미정시 뉴스는 다 아시겠지만 잠깐 짚어보고 갑니다. 우리 금요일날까지 이틀 지수가 올랐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 주말 이틀 동안 저희는 저가 매수 전략으로 어차피 조정 받아도 사고요. 전략으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미국이 거기에 변화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코스피 지수입니다. 목금 전부 눌러놓고 돌아갔고요. 그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수급이 좋았죠, 그죠? 그래서 눌림목 주고 돌아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선 지지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미증시도 보면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봉 단위로는 설 이후까지 상승적으로 벌어놓고 전망을 해놓고요. 그래서 목금일시면 저가 매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갔는데 다행히 주말에 미증시 괜찮았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기술주 강세 보였습니다. 이건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이 좋다고 나왔죠, 그죠? 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무려 12,000명이나 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원이라는 것 자체는 경기가 나빠질 것에 대한 대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참 미국은 경제 지표들이 보면 계속 배드 뉴스, 굿 뉴스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미치는 영향도가 각각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제를 놓고 보면은 안 좋은 거지만 미국의 CPI, 물가 지수가 기왕이 떨어지고 있는데 보다 공고히 그리고 좀 더 속도감 있게 안정적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임금 부분, 그 다음에 고용 부분, 이게 좀 나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변수로 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감원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르게 보면 기업은 비용이 줄고요. 그래서 실질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만약에 순수하게 악재를 받아들였다면,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을 것 같기에 저렇게 사람을 줄이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 발언은 많았어요. 많았는데 요 직전에 제임스 블라드는 2월 FOMC에서 0.5%포인트 50bp 올리고 올해 중에 한 5.5%까지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JP 모건에서는 또 6%까지 금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매파적이고 고금리 이야기가 나온 한편으로 크리스토퍼 월러 FED 이사도 0.6%포인트 금리 인상. 그 다음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왜 필리핀 나와? 연준 총재도 0.25% 이런 식으로 조금 나옵니다. 아무튼 이래가지고 금요일날은 올랐고요. 올랐고 보시면 거의 전업종 올랐고요. 그 다음에 IT 섹터가 주도를 했습니다. 이게 주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월요일 미국장을 열었더니 이 또한 좋아서 나스닥 특히 반도체 아주 대박 올랐습니다. 크게 올랐는데 내용을 보시면 2월 1일 연준 FOMC 정례회에서 금리 인상이 0.25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기대감. 그 다음에 여기에 계속 반복해서 언급은 안 됩니다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듯이 패드와치의 금리에 대한 전망이랄까 확률이랄까 이걸 보면 연말로 가면 한 4.5% 정도 수준이 중론이에요. 이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4.5를 지금 현재 맞춰놓은 상태에서 5%를 올해 한 고점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니까 여러분 제가 목이 이상하네요. 목을 쓴 것도 없는데 확 잠겨버리네. 좀 천천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목이 막 탁하고 목소리가 탁하고 별로 뭐 전달력이 안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5 정도까지 올렸다가 50까지 올렸다가 4.5에서 그럼 0.5씩 두 번 올리죠. 그 다음에 뭐 빠르면 11월 그 다음 연말까지는 한 4.5까지 본단 말이죠. 연준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시장이 지금 이렇게 떨어뜨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2월 FOMC도 0.25%포인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중국 영향으로 크게 내렸던 뭐 애플, 테슬라, 뭐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스닥 2%는 올랐고요. 그 전날 나스닥 2.66%로 올랐거든요. 이틀치를 합치면 4.6%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이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 시간의 선물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유럽도 지금 조정받습니다. 이 부분은 장대 양봉 이틀 나와서 자연스러운 숨고르기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가 이날 보시면 5.01% 올랐죠. 근데 반도체가 금요일 날 3.11% 올랐어요. 그래서 합치면 8.12%입니다. 반도체 지수만. 급등입니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기술주가 내 다우지수보다 좀 처져 있다가 최근에도 격하게 아주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유럽도 살짝 조정받고 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인이 중화권이니 우리 다 설날 춘절해가지고 휴장인데, 일본은 월요일날 1.34%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7.74%는 올랐고요. 뭐 대부분이 좋습니다. 좋고 종목들 보시면 아주 그냥 그동안 이제 압박과 서름에서 벗어나서 휘황찬란하게 날아갑니다. 이거 AMD사도 9.22%는 날아갔습니다. 전에 AMD가 좀 많이 빠질 때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 그랬거든요. 그런 영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애를 먹었는데 지금 AMD에서 날아갑니다. 이 CPU 만들죠. 인텔하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신고가 돌파입니다. 반도체 섹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그죠? 이것도 신고가 5.75%. 이래놓고 우리가 개장을 했어야 이걸 과실을 그대로 따먹을 텐데, 오늘 밤에 좀 덜 밀리기를. 그래도 내일 지수에 올라올 겁니다. 그 넷플릭스 같은 거 날아가고요. 이거 뭐 다 좋습니다. 그죠? 엑스모빌 같은 이런 쪽만 좀 주춤거리고요. 그 다음 웨스턴 디지털, 웬디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하드디스크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업체일 거예요. 웬디. 그 다음에 시게이트니 뭐 이렇게 몇 가지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뭐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8%. 이거는 10일간에서도 많이 올라 있다가 미국 본장에서 이제 급등을 했고요. 이거는 여러분 어젯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MSCI 한국지수 3일째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지수 올라가고 있고요. 유가는 전 고점에서 주춤합니다. 금 가격이 여전히 견조하고 구리 가격이 견조하고요. 최근에 미국 저수익률이 조금 올라오고 달러는 약세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시면 눌림목이 들어왔다가 일목이 33, 26분을 지나가면서 지금 신고가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11,500선도 넘길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201선하고 아무튼 굉장히 지금 좋은 조건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기왕에 제가 이제 뭐 보던 자료라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신흥국 시장으로 돈이 많이 오고 있다고 이럽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58억 달러가 인출이 됐는데 그 유럽으로도 49주 만에 처음으로 거의 1년 만에 2억 달러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중국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도 이제 외국인들이 1월 3일 이후로 코스피 시장에서 그죠? 연일 매수 중에 있죠. 신흥국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CPI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그 렌탈 관련 비용이 그죠? 예, 임대료가 아직 확 안 떨어져서 그렇지 부동산 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박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 한 작년까지라고 해야 됩니까? 부동산 많이 올라갔던 데에는 전 세계 저금리, 제로금리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면서 예,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예, 그런 영향이 크고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자산 버블이 터지면서 또 금리 인상이 되고 하면서 미국도 아주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 시차를 좀 두고 예, 렌탈 비용에도 하방 압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CPI가 더 떨어지면서 뭐 한 4%대 빨리 들어가고 연준이 노리는 2%는 당장은 어렵고요. 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한 4%대까지 급하게 떨어진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연준은 금리를 손대려고 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예, 올해 중국 경기의 빠른 회복, 그 다음에 유럽이 생각보다 뭐 천연가스 가격 하락을 필두로 해서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올해 예, 경기가 연착륙을 하지 않겠는가. 그럼 시장의 이후 조정이 와도 뭐 엄청난 폭락 이런 거 없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생성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거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런던에서 골드만삭스가 컨퍼런스에서 참가자에게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57%가 그렇다. 시장에서는 한 65%가 침체가 온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57%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정시가 좀 살아나고 인플레가 좀 잡힌다 그러니까 뭐 심리적으로 이런 영향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정책 금리를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한 50에서 75bp 그러면 5%에서 5.25입니다. 시장이 생각하는 60bp보다는 조금 높고 그렇다. 그 다음에 올해 전 세계 주식 수익률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10% 미만이다. 근데 수익은 날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뭐 전략 구강으로 봅니다만은 분기 단위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27% 응답자가 한 3분의 1이 안 되죠.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10% 이상률 그것으로 기대한다 이랬고요. 예, 과거에는 10% 이상이 응답률이 13%였으니까 이건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통화 기준으로 어디가 가장 좋을지 해외 투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48%입니다. 그 다음에 JP모건의 한국 시장에 대한 의견을 보면 해외 의존도가 높고 그죠? 거시경제 환경이 우리가 불확실한 거 사실이죠. 환율 불안정, 기업 실적 떨어지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락 중에 있는 한국에 대해 강한 비중 축소 상태로 있다. JP모건 이야기입니다. 아니야. 제가 종목 이야기하려다가 그냥 방송창 연 김에 뭐 들어온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증권 자료고요. 국내 기업 이익은 하향 조정이고 폭은 다소 둔화되고 있다. 리스크 상황은 지속이다. 그리고요 실적 상향 업종은 소비자 서비스 하드웨어 항공 레저 담배 금속 가스 유틸 상사무 쭉쭉쭉 건설기계 이쪽으로 나옵니다. 하향은 해운 에너지 자동차 소비금융 자본재 부동산 투자 제약 건설 등등등등 상당히 안 좋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기업들의 향후 전망은 당분간은 계속 안 좋습니다. JP모건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강한 비중 축소 상태로 있다. 이거는 JP모건의 의견입니다. JP모건입니다. 원자재 성격의 기술, 메모리아 MLCC, 뭐 삼성전기 같은 거, 은행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한국 기업의 이익 주기가 하강기다. 그 다음에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원자재 기술, 은행, 면세점, 화장품, 미샤전지는 비중 확대를 권고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빠르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예, 미증시 잠깐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예, 이렇게 보면 예, 추세선 두 개가 나오는데요. 드디어 이제 살짝 들었습니다. S&P 500이. 그다음에 구름 하단에 갖다 붙여놔서 역으로 보면 잘못하면 두들겨 맞을 자리고요. 또 다르게 보면 전환선 기준선 호전되고 후행선편 호전됐어요. 이거 돌파하고 이거 돌파하면 한 여기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살짝 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가는 요 21주 97일 21주 97일 대등 수치에서부터 지금 돌아서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다. 그 다음에 나스닥 보면 드디어 이제 200주선이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고요. 하락 추세선은 이렇게 꺼보면 예, 이쪽으로 꺼보면 예, 아직 미달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좋게 보면 쌍바닥, 예, 쌍바닥에 살아 올라오고 있고요. 좀 부정적이 아니라 아직도 제한적으로 보자면 뭐 그래봐야 역별인데 뭐 구름 아래 역별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향후 주가 상승이 좀 N자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주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가 버리면 다음 주 중반에 오는 이제 FOMC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연말 아니 월말 월초에도 지표들도 많이 나오고 기업도 실적 발표도 있고요. 한 발 한 발 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그림은 좋은 흐름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돌아 올라갈 때 악재를 무시하고 호재의 반응이 빠르고 강세장 특성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자체는 여기 이제 중요 변화일이 와가 때렸지만 또 33 변화일에서 돌아가고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아마 이틀 급등했다고 약간 이격 조정이 좀 올 모양인데 뭐 우리 장에는 여전히 좀 긍정적 영향을 준 다음에 우리도 조금 더 올려놓고 우리도 이제 뭐 직전 고점이나 보린저 밴드 상단이나 2,400포인트 예, 이걸 돌파하느냐 마느냐 실험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미리부터 뭐 그렇게 크게 나쁘게 볼 건 없어 보이고요. 다만 여전히 숙제는 이 상승이 향후 뭐 장기는 둘째치고 중기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을 만들 정도의 힘이 있을까 이걸 앞으로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많이 올려놓을수록 그 뒤에 조정이 왔을 때 예, 뭐 가장 좋은 건 저점을 안 깨는 거죠. 가장 나쁜 건 역질적 상세가 와가지고 두들겨 빠지는 거고요. 그러면 뭐 지수는 뭐 2,000선을 향해서 내려가니까 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현재 상승은 인정을 하되 예, 앞으로 크게 가기 위해서라도 눌림이 더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숙제로 남겨두고 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공개방송할 때 뭐 여러분도 장에서 늘 보시겠습니다만은 테마주들이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까 예, 테마주들을 말씀드렸는데 뭐 한 가지 단점은 워낙 시장에 스캘프들이 많으니까 올렸다가 당일 그냥 두들겨 패버리는 배실 같은 거 좀 나는데요. 예, 요런 식의 그림들, 예, 요런 식의 그림들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잘 아실 겁니다. 이 한번 보세요. 장중에 올랐다가 다 빼버리고 올랐다가 빼버리고 예, 이거는 오해 하면 써먹 다 빼버리고요. 올랐다가 빼버리고 올랐다가 빼버리고 일단 이런 특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순환매를 저도 아침에 이제 탄력주들은 뽑아드리고 하는데 사실 고점에 예측을 못합니다. 그죠? 정확히 얼마까지 간다고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매매품 중에 일부 증권사에는 주문을 아예 마르면 꼴로 내거나 네, 이런 식으로 내거나 이런 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주를 샀다 그러면 저도 이런 주문은 제가 뭐 이렇게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갖다 내릴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나눠 가지고 주문을 쫙 깔아버리는 거죠. 100개를. 옛날에 저희가 이제 피보 수율이라고 그렇게 주문하는 방법도 있었더랬습니다. 그건 매수의 경우인데 여기서 그냥 기법이 하나 들어갑니다. 1, 2, 3, 5, 8, 11, 19, 예, 이렇게 이제 30 이런 식으로 아니야 잘못했다. 이거 암산도 못하노. 아 참나. 21에 예 34로 예 이거 아닙니다. 피보나치 수율이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럼 여기를 뚝 잘라가지고요. 뚝 잘라가지고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는 겁니다. 엑셀을 꺼내 가지고 13 더하기 8 더하기 5 더하기 3 이런 한 29 정도 되죠. 그러면 13에다가 13 나누기 29 하면 이게 한 44% 정도 되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8 나누기 29 하면 이게 한 29% 되죠. 5 나누기 29 하면 여기 한 17% 되죠. 무슨 말인지는 제가 곧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0% 정도 되죠. 약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약 한 6%, 7% 정도 되겠네요. 이걸 엑셀로 짜가지고 이거 총 이렇게 해가지고 총합이 100이 되겠군요. 그럼 내가 100주를 살 때는 내가 여기 지선이다 싶으면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깔아버리는 겁니다. 한 호가별로 이 순서로 깔든지 역순으로 깔든지. 이게 이해되십니까? 호가마다 여기는 내가 그러니까 100%를 피보나치 수로 나눴으니까 44%, 29%, 17%, 10%, 6%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44%만 물고 날아갈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왔다가 달려갈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이고요. 거꾸로 여기서부터 6%, 10, 17, 29, 44 이렇게 주문을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내려가다가 체결되고 올라가면 어차피 100주는 안 사지는데 대신에 어떻게 되죠? 내려갈수록 수량이 많으니까 평단이 좀 내려가요. 왜냐? 내가 정확히 바닥이 얼마일지를 모르니까. 이거 이해되십니까? 근데 모멘텀 종목들의 경우는 매수는 이렇게 안 해요. 근데 1차 떴다가 눌림목주 가는 종목일 때는 여기서 이래볼 수는 있고요. 이거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분 하시라고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방법론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 아니면 아까 이런 방식이나 매도나 매수나 내리면서 사져가지고 올라갔을 때 혹은 초반에 시초가 찍거나 이럴 때는 바로 사야 됩니다. 바로 시초가에 사거나 바로 사가지고요. 위로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매물을 쫙 내놓거나 이런 식으로 매물을 내놓는 거죠.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것도 아니면 초단 때는 사고 3% 나면 일단 무조건 이익. 이 위로는 그냥 뭐 올라오는 족족 던져 팔아버리는 거죠. 그것이 10%를 가든 20% 날라가든. 일단 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놓고요. 되면서 이런 것들도 많고 혹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꾸준히 간 것도 있긴 하죠. AI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붙여놓고 밀었다가 오이 한번 더 당겼죠. 그죠? 이건 급등하는 테마주들의 매매 방법. 살 때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이냐, 초반에 추격 못했으면 장중에 눌림목을 노릴 것이냐,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한 종목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러 종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테마 안에서도 그전까지는 AI가 주로 솔트럭스,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안에서 순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브리지트 같은 게 난리를 좀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간히 이제 마인즈나 프리토라든지 이런 것들 뭐 각각 재료들 나오면서 뭐 붙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당일 어느 것이 가장 잘 가는지는 분위기 따라 조금 다른데 대체로 얘들이 갑니다. 근데 상승 누적이 대해서는 분명히 부담은 있어요. 이게 상승 부담은 있습니다. 근데 그 AI는 향후 좀 조정이 오더라도 올해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드론 같은 거는 이 정도는 못하지만 간간히 코콤이라든지 한컴퓨터라든지 잘 튑니다. 이건 뭐 드론 관련한 뉴스, 그 다음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쪽으로 움직이면 같이 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로봇이 많이 움직이죠. 일단 레이버 로봇이 아주 크게 갔고요. 차트가 너무 작은 것 같다가 좀 키우겠습니다. 이게 부담되시죠, 그죠? 이게 테마성으로 상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만 않으면 이런 종목들은 한 30분봉 추세 매매를 할 만해요.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요가 기준선 안 깨지면 그냥 뭐 눌물 계속 사거나 보유하거나 너무 도깨비처럼 등락하는 종목들은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일단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다라는 정도면 이해를 해두시고 레인보우 로봇이 다시 지금 이렇게 탔거든요.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부담을 안고 갑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뉴로메카가 새로운 신진 세력으로 튀어나오고요. 간간히 이제
휴림이니 무슨 로보로보니 별 것들이 다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SPG 같은 것도 최근에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그 로봇 테마도 요즘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써먹고 나면 나중에 쉬어가야 되는데 움직이는 동안은 단기 매매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챗 GPT는 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건 솔트룩스 어차피 같은 인공지능 쪽이니까 이쪽도 최근에 움직이는 섹터를 조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 많이 써먹었죠. 근데 핑크스토리 저희도 이제 단기 매매를 했었는데요. 이쪽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건 이 안에서 이제 손안이 조금 일어나는데 최근에는 핑크하고 타코 미디어 갔었고요. 중간씩 가다가 이제 DNC나 미스트 블루가 요 며칠 뛰다가 조금 쳐져 있는 편인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키다리 이런 거 손안이 좀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은 요거나 뭐 항공여행부터 해가지고 면세점까지 중국 리오프닝 해가지고 한국 화장품 제조 화장품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눌림목이 좀 노려보세요. 어차피 돌아가면서 오르고 뭐 시세가 끝나지를 않고 있으니까 당장 오늘은 어느 것이 오른다라고 미리 점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건 쉴 때 조금 사놓으시고나요. 그 다음에 해당 섹터에서도 당일 튀어나가는 종목들이 조금 얼굴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할 수 있으면 한 두세 종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미글로벌이 최근에 다시 움직일 듯 말 듯 하는데 우크라 재건이나 네옴시티나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관련한 재료들은 사실 물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지금 당장 크게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는데 이런 갈 때 보면 유신이나 뭐 예를 들어서 히림이나 기계에 가면 현대 에버다임이나 현대건설기계나 이런 것들이 그죠. 서로 탄력이 차이가 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 말씀은 이건 오늘 사자가 아니라 들어가실 때 한 두 개에서 묶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더라. 그런 측면에서 소개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AI가 워낙 많이 써먹었는데요. 새로운 테마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기사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의 참가자들이 주로 기사에서 언급이 되는 섹터를 눈길을 주고 따라갑니다. 지난 주말에 나온 기사 중에는 올가을에 애플이 헤드셋 출시를 위해서 빠르면은 AR, VR 그죠? 가상현실 렌즈 모듈을 출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가 최근에 움직였잖아요. 여기 어디 갔지? 제가 메타버스가 주말에 보면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해당되는 종목이 여기 있습니다만 이건 움직임 별로 없는데 이 안에 대장은 요런 것들 움직임이 있죠. 요런 거 그 다음에 구글이 아마존하고 서로 간에 1위 뺏기 싸움 AI 여기에 공격적인 투자를 뭐 한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챗 GPT 관련해 가지고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 AI 서비스 투자 확대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수혜주로 이제 엔비디아를 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쪽도 뉴스가 최근에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간다 하면서 다시 또 사우디에 갔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야기 나오죠. 그다음에 램보 로보틱스가 이제 뭐 시총이 그 1조대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기사도 보이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익 조정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겁을 내기보다는 무너지면 자르면 되고요. 움직이면 따라가서 그냥 단기 매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공 챗 GPT가 3초 만에 뭐 철학 에세이를 써낸다.
미국의 대학들이 뭐 떨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국 라면 수출이 7억 6천만 달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뭐 이런 기사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 효과로 글로벌 항공우 3년 만에 영업 흑자가 기대된다. 인데 저가 항공 시간이 너무 올랐습니다. 예, 이제서야 뭐 저가 항공 사자 그러면 늦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상해 연등에 10만 명이 방문했다. 천재의 뭐 관광객이 터져나오고 있다. 중국이 뭐 요새 난리랍니다. 그 다음에 감염자가 뭐 11억 명 그러면서 이제 피크 쳐버렸다. 이게 사실 치사율이 워낙 좀 낮으니까 감염자가 많아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연호사의 몇 가지 기사들을 조금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연휴 지나고부터 여러분 주식 이제 호가가 달라진답니다. 주식 호가의 가격 호가 단위가 보다 촘촘해진다. 개인 투자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호가 가격 단위가 1,000원 미만의 1원 한 만원 정도로 하면 10원 정도로 되네요. 그렇죠. 이러면 호가 창에서 보여주는 창이 밑으로 무한정 내릴 수가 없는데 저게 꼭 바람직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호가 촘촘해진다고 크게 도움이 될 게 있을까요? 아주 고가주들은 좀 촘촘하게 해주면 그렇죠. 주문내는데 도움이 되려나. 어차피 요즘 뭐 단주 주문 되고요. 예전에는 뭐 10주 이상 주문 내야 되니까 고가주는 주문 낼 때 100만 원 넘어가면 주문 내기 부담이 있었죠. 그래서 뭐 액면분할 하라 그러고 이랬는데 요즘 뭐 호가 수량이 그렇진 않으니까 일단 호가 단위가 바뀐다. 예, 제도 개편 이야기는 하나 드리고요. 제가 목이 잠겨가지고 크게 떠들지를 못하겠네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후퇴를 한 편이죠. 그죠? 그렇지만 유럽이 미국 IRA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이쪽은 항상 움직일 수 있는 특히 이제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통 뭐 신경을 안 쓰고 제껴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순환이 수시로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인사 늦었습니다. 앞에는 들어오신 분이 많이 안 계셔서.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뭐 강추위가 와가지고요. 그래도 뭐 집에 요즘 뭐 단열이 잘 돼서 추위를 못 느끼겠습니다. 안 나가면 모릅니다. 그리고 증권시장도 최근에 좀 따뜻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덜 이제 우리 연휴 쉬는 사이에 미정시가 급락하거나 이래가지고 연휴 지나고 갔더니 뭐 시퍼렇게 박살이 나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않을 것 같고 제가 요즘 변화일들을 미리 예고를 잘 안 하는데 76 변화일에 돌아갔습니다. 요 뒤에 오는 거는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줄 거 보시면 아시고요. 이런 식의 변화일 조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간단하니까요. 크게 어려울 게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줄을 꺼 보면 되니까. 이제 기왕이 나왔으니까 이번 주말 금요일에 52와 17 변화일이 걸린다라는 것만 이해해 두시고, 이런 경우 만약에 월 연속 가기는 쉽지는 않은데 가면 주말로 가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 필요도 없고
딱 적당하죠. 예, 미국이 크게 오른 것은 시장은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한편으로는 계속 또 이제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은 기대하는 부분, 그리고 중국의 위드 코로나에 따른 소비 정대, 예, 이런 것들이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 또 내일부터 매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